자살이나 자해로 응급실을 가는 게 4만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2023년 한 해 동안 기준이고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23년 기준으로 4.6만 명이고 22년 대비해서는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10대하고 20대가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의 그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부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한 부동산 뉴스를 엑기스만 빠르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나 거시 지표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저희 네프코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첫 뉴스부터 그렇게 썩 마음이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뭐 자살이라든가 해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금값이 너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살이나 자해로 응급실을 가는 게 4만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2023년 한 해 동안 기준이고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23년 기준으로 4.6만 명이고 22년 대비해서는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10대하고 20대가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의 그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불안세대라는 그런 책을 리뷰를 했잖아요. 그 불안세대를 보면은 10대, 20대들이 특히 이런 이슈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SNS를 굉장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지목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대 이하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스트레스풀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점점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좀 다르고 실수 하나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여유가 좀 없어졌죠. 그런 게 굉장히 각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인데요. 이거는 실질 기준으로 1.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1.8% 정도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합산하면은 명목으로 3.4% 정도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원래는 KDI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였는데 1.6으로 내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1%대 성장률을 어느 정도 다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시장 들어가가지고 이런 GDP 데이터를 볼 때 헷갈렸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 데이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명목 데이터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가랑 같이 해서 명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 물가가 이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실질로 이만큼 올라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걸 좋거든요. 가령 물가가 미국처럼 뭐 과거 전성기 때 막 4, 5% 올라버렸다. 근데도 성장률이 한 2% 나왔다. 그러면은 명목으로는 6%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꽤 좋지 못하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명목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간 누적으로 12%나 돼요. 그러면은 12% 정도 명목 성장을 한 거에다가 또 실질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상당한 그런 성장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명목 성장이 지금 3%대 중반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물가를 뺀 실질은 1.6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실질로만 바라봐 가지고 경제 지표가 내려가는 것만 보시면은 물가가 먹는 그 명목본을 안 보니까 그런 걸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거의 모든 기관에서 실질로 내려간다고 전망을 한 거고요. 이거는 한국이 맞닥뜨릴 그런 엄중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년 연속 국가재정 적자가 난 거죠. 그래서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사실 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법인세 수익 감소가 가장 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재정에서 제일 큰 그 3대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법인세는 결국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나라 법인세를 거의 책임져 주던 회사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하이닉스가 30조 이상 벌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 쪽에서 숫자가 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꼭 전자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장사 영업이익이 23년에 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24년 국세 수익 감소로 나타나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25년을 생각해 보면은 24년 실적을 베이스로 25년의 그 세수라든가 이런 게 결정될 거기 때문에 작년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소 일부 회복은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우리나라도 돈을 잘 버는데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걸 회수를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금값인데 금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막 금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저만 해도 뭐 집에 금 없나? 막 이런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 생각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 상승과 함께 최근 들어선 가상자산 가격이 강하지 못한데 금이 진짜 금되고 디지털 금의 현실 금의 그 위세를 아직 뭐 못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금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 같고 중국의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25년 말까지 온스당 3,000불 넘어설 것 같다. 그리고 약 거의 한 2,900, 3,000불 JP랑 골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량이 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1년에 한 진짜 2%대밖에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과거에 화폐로 썼던 이유가 아주 명확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화폐가 되고 나서는 그냥 국가별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화폐 밸류가 떨어지고 화폐 밸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화폐를 가지고 어떤 자산을 사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화폐 밸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금을 사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행위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신용을 창조하게 되면은 그걸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근데 과거에 금이 공급이 제한적일 때는 그냥 금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재테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자산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이제 화폐 정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달할 마지막 뉴스는 미분양 문제인데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중공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역별로 미분양도 다 많지만은 경기도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 튀었고요. 경기권은 요새는 분양도 별로 없어요. 분양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주 심각했던 데는 오히려 더 줄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분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준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준공 미분양들이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방 미분양도 이미 심각하고 그래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지고 DSR 한시적으로 지방에는 적용하지 말아라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견 건설사들이나 많은 국내 기업들이 IMF 수준으로 도산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아주 쉬운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DSR 규제를 또 한시적으로 완화해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또 거시지표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걸 또 싫어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정말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줄 것인가 지방에 대해서만 그거가 되게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그 의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시지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하면서 3단계 도입하면은 대출 한도는 유지되지만은 그러니까 대출 그 이자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하반기에 저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그냥 중간 상반기는 보합세고 하반기는 조금 약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약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이 안 좋아진 걸로부터 3년 차가 되는 하반기인데 그러면 준공 미분양이 좀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어제와 관련해서는 토어제 해제 전에 기자분들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좀 받았는데 느낌이 진짜 해제가 될 것 같더니만 정말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해제를 하는 거였는데 그냥 해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제하고 나니까 시장이 완전 들썩거렸는데 그래서 막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길게는 안 갈 것 같고 한 달 정도 좀 세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다시 대출 규제가 조금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네프콘 그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종전에는 주식 부동산 다 통합해서 했었는데 좀 컨셉에 맞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부동산이랑 해외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일본에서 한 달 살이 정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기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네프콘 통해서는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국내 부동산도 당연히 정리를 좀 많이 할 건데, 제가 30곡씩 하면서 네프콘을 만들었고, 지역마다 그 가격을 보고 이제 주요 단지들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안 접하신 분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프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유튜브에서 다루는 자료들을 네프콘에 다 정리해서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